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마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서 보관 처리하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흑색선전과 억지위의 구하기를 중단하라! 네, 이런 정도로 구호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합니다만 집중력을 잃지 않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많은 분들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그리고 전국 어민총연맹에서 우리 김중식 회장님과 더불어서 좀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살리협동조합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기준치 180%가 180배가 넘는 방사능이 함유되어 있는 우럭이 잡혔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주 안주로 정말 즐겨 먹는 안주 중에 하나이죠. 우리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우럭 안에서 180배.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럭이 아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입니다.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하는 정부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사회 안팎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와 걱정의 목소리, 그리고 분노의 목소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고요. 발언 첫 번째로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김춘희 사무총장님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춘희입니다. 올해 세계해양의 날 주제는 플래닛 오션, 즉 해양이 지구다입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말합니다. 세계 흐름이 변하고 있다. 이제는 바다를 최우선으로 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해양을 지구 자체라고 했을까요? 바다 자체가 지구 행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도 일본은 무서운 방사성 물질을 바다로 버린다고 합니다. 이 행위는 인권을 유린하고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해양이 지구다 라고 말하는 유엔도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생각하는 일본의 이 행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취급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 시민들의 목소리 2주간 들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서명 내역은 보전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6월 6일 국제행동조직차 미국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일본 후쿠시마 해양 투기 저지 행동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마치 이 행동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워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지구상의 글로벌 문제다. 한국 단체가 나서줘서 너무 고맙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부들을 만나면 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행동에 앞으로 함께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서명에 연명해준 일본 시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라면 반대해야지. 해양 투기가 타당하다면 천황이 사는 집 지하에 묻어라. 오염수는 처리가 아니다. 해양 투기 절대 반대한다. 도쿄전력은 자신의 똥꼬는 스스로 닦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또 말합니다. 희석해서 안전하다면 미세 플라스틱도 희석하고 나서 안전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에서 바다를 지키는 이 행동 해줘서 너무 고맙다. 반영구적인 오염수 방출은 인류사에 남을 범죄다. 원전 사고 처리를 싸게 끝내려고 사람과 환경에 부담 주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해양 투기를 멈추고 원전을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야 한다. 스테인리스 탱크나 몰탈 고화로 육상에 장기 보관 가능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우리가 알리자. 오염수 방출은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소문 피해가 아니라 실제 피해가 있는 거다. 가능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고 배신행위다.
진행되고 있는 위기를 은폐할까, 매수로 입막음을 할까, 희석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사이비 과학자와 전력 자본의 범죄를 지금 당장 세상에 알려야 한다 라고 일본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내준 일본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희의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각종 유행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일본 정부의 반생물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운동연합의 김춘희 사무총장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아까 단체, 참여단체를 소개하면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녹색연합의 황해천 팀장님과 활동가들 와 계시고요. 이후에도 조금 늦게 오게 되는 활동가들 혹은 단체들이 있다면 계속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전국 어민의 총연맹의 전민경 팀장님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어민의 총연맹 사무총장 2기3 대행 홍보팀장 전민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민들은 과학적, 객관적, 전문적인 원자력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오염된 방사능을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위험한 오염수를 방류하려 할 때는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이웃나라에 대해 배려하지 않고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신력이 있는 IAEA의 과학자들이라고 하고 일본 정부에서 오랜 시간 준비하였다 하여도 우리 정부와 국민에 대한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결정하는 과정이라 배려는커녕 매우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정부의 태도에 우리 어민들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시찰단이 간다기에 기대감이 사실 컸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것 같은 기분마저 느꼈습니다.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일본과 시찰단의 시찰 방법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그 배려 없는 혼란 속에 과학적이다, 전문적이니 너희들은 안전하니 신뢰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국민의 85%는 이미 방류되면 수산물은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왜 어민과 국민들의 불안함을 해소시켜 줄 수 없습니까? 벌써부터 국민들은 소금 사재기를 시작했고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시작되었습니다. 괴담이라고 하고 싶습니까? 아직 방류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괴담도 아닙니다.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누가 소수가 희생된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우리 어민들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어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총궐기대회를 하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바다밖에 모르고 바다에서 나고 자라서 바다를 잃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지키고 국민의 식탁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민경 팀장님께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걱정들에 대한 말씀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소비자에 대한 책임감과 걱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근심이 높은 분입니다. 박예진 한살림연합회 활동가님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특위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생협을 비롯한 먹거리 시민단체는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는 그나마 지켜낸 먹거리 안전지대를 더 이상 지키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실제적인 위협을 날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 식품 유통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문제가 발생한 물품이나 원인을 연역적으로 개선하면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로 인한 통제권 밖의 방사능 물질 안정 사고가 일어난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태평양으로 오염수가 빠져나간 이후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피해는 어느 누구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대응으로 한살림을 포함한 국내 몇몇 생협은 올해 방사성 물질 검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기준 강화는 곧 비용 증대를 뜻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 또한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이, 아니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그리고 심지어 금전적인 부담까지 치러야 하는 걸까요? 왜 수산물 생산자는 거기에 대해 생계 피해까지 져야 하는 겁니까?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그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 국회 내부에서도 도쿄 전력이 시료 검증을 위해 채취한 오염수는 상대적으로 맑은 윗물만 떠낸 샘플이라며 안전성 검증 과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일본 자국 내에서도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오염수는 결코 전 세계가 공유하는 바다에 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국내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 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는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에는 불교환경연대 한주용 총장님과 그리고 옆에서 또 서명을 열심히 불교에 나와서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록 기자회견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마도 걱정과 분노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리고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고민이 많은 수많은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회견에 계시지는 않지만 또 마음으로 그분들에게까지 이런 구호들이 좀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가 끝에 네 글자로 딱딱 떨어지진 않는데요. 마지막 어조를 그냥 빠르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지하시기 쉽게 그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서 보관 처리하라! 보관 처리하라! 보관 처리하라! 보관 처리하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흑색 선전과 억지 이해 구하기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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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투기 옹호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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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월 8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해양의 날입니다. 그래서 6.8 전국행동 및 제2차 전국행동의 날과 관련한 안내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의 상황실장님이시죠. 김병혁 실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염수 저지 행동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병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우리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거대한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정말 단순한 문제입니다.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인류와 미래 세대에게 100%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그 행위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버리는 것보다 육지에 보관한다는 더 안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일본 정부는 갖가지 핑계를 대고 IAEA라는 국제기구를 앞세우고 지금 세계인들을 향한 핵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의 우리 국민들이 이 오염수를 방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 국제해양의 날을 맞이해서 여기 서울에 있는 공동행동뿐만이 아니라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안합의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전담행동에서는 광주와 전남 동부, 전남 서부에서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6월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때는 전국 어민의 총연합을 비롯한 우리 어민분들이 수천 명이 서울로 상경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오염수 투기를 막아낼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항의하고 촉구하는 대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월 13일에는 제주 도민대회가, 6월 23일에는 2차 울산 시민 행동의 날이, 그리고 7월 8일에는 부산 행동에서 부산 시민 10만 선언 운동을 앞으로 전개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반인륜적인 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일본 오염수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공동행동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이곳에서 또 서울행동 발족하는 기자회견이 있고요. 네, 그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서울행동 선생님들도 지금 오셔가지고 뒤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서울행동뿐만 아니라 아까 김병혁 실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공동행동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1리터 정도는 마실 수 있다라든가 아니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극적인 행사들은 준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계속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그 일본과 그다음에 국제 방사능 기구의 국제 공동 서한문을 좀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게 될 국제 공동 서한문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에는 조민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님, 그리고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님, 그리고 김지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공동서한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육상보관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추진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환경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폭거이다. 방사성 물질은 생태계에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로 인한 피해와 영향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 평가나 최선의 대안을 권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오염수 해양투기에 힘을 실어주는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엄청난 오염수를 처리하고 희석하여 버리면 안전하다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도쿄전력은 사고 12년이 지나도 녹아내린 핵연료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그저 물만 뿌려대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 원자력 확해마저도 일본 정부 40년 폐로 계획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수든 처리수든 희석을 하든 방사성 물질임은 변함없다. 터널을 통한 방류여도 런던 협약과 국제해양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체르노빌 사건이나 석유 비축용 대형 탱크를 사용해 반감기 효과로 오염수 독성이 충분히 약해질 때까지 장기 보관하거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대안이 있다. 1993년 런던 협약 제16차 당사국 회의는 중저준위를 포함해 모든 방사성 물질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UN 해양법 협약이 정한 해양 생태계 보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방안을 채용해
생태계와 국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바다는 모든 생명체의 원천이다. 오염수 투기는 결국 생명체 살상행위다. 세계 시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다.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구호 맨 마지막 어제와 같이 3창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아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서 보관 처리하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흑색 선정과 억지 이해 구하기를 중단하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오염수 해양 투기 옹호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6월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국제 연명 개인과 단체 일동. 네. 항상 낭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곧 매우 무더운 여름이고 아마 갈등도 많이 날 겁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방사능 오염수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갈등 난다고 오염수 누가 말했다고 해서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경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마지막까지 취재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